반갑습니다. 서예하는 도정 권상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위 서예계에 있어서 성인이다, 서성인이라고 하는 왕이지, 그를 서성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왕이지의 난정서에 대한 풀이를 이번 시간에 강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시성 하면은 이태백이 떠오르듯이 서예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왕이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성이 있습니다. 흔히 해동서성이라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김생입니다. 일본에도 물론 있죠. 구가에, 공해, 빌공자 바다해자 쓰는 법명입니다. 스님인데 공해 선생이 있습니다. 왕이지에 대한 일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왕이지로 인해서 생긴 사자성어도 여러 개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 왕이지를 왕이지답게 만든 최고의 명문장이자 최고의 글씨인 난정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난정이라는 정자의 왕이지의 친구들과 그리고 자식들이 모여서 수계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닦을 숫자, 우리가 계한다 할 때 계인데, 이 수계 행사를 가졌는데 그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시를 써서 이룬 것이 바로 난정집입니다. 난정에서 모은 시집 36편인데 난정시집이 있는데, 그 난정시집을 줄여서 난정집, 그 난정집의 서문을 모인 사람 중에 대표격인 왕이지가 썼기 때문에 난정집서, 줄여서 난정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9년 세제 개축 모춘지 초 회우 회계 산음지 난정 수계 사야라. 영화 9년 세제 개축 모춘지 초, 이것은 일시를 얘기합니다. 좋은 글이나 훌륭한 스피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제, 영화는 연호입니다. 그리고 개축 세제란 말은, 세는 태세를 가리킵니다. 태세라는 것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즉 식간과 십이지가 어울려서 붙여진 해 이름이죠. 그것을 태세라고 하는데, 이 태세만 쓰면 60년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연호와 태세를 섞어서 함께 얘기하죠. 모추는 음력으로 3월을 가리킵니다. 3월 초라고 했는데 바로 수계 날짜가 3월 3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353년 3월 3일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음력이죠. 어디서 모였느냐? 회우, 어디에 모였다는 말이고요. 회계산음, 회계산음에 모였다. 회계군 산음현에 모였다. 지난정, 그곳에 있는 난정에 모여서 뭘 했느냐? 수계사야라. 수계의 행사를 치른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은 영화 9년 개축년 3월 3일에 회계군 산음현에 있는 난정이란 정자에 수계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 모였느냐? 후, 모임의 주체가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현 필지 소장 함지
차지, 숭산, 줄령, 무림, 수죽, 우유, 청유, 격단, 영대, 좌우라. 모임 주체는 8자가 있네요. 군현, 필지, 소장, 함집입니다. 무리군 어질현 여러 어진 선비들이 다 모였다. 왕이지와 관계가 있는 당대 동진에 뛰어난 문장가들이겠죠. 소장, 함집. 소는 젊은이, 장은 성인이나 늙은이를 가리키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함집, 다 한 모을집 모두가 모였다. 예, 요즘 같으면 남녀노소가 모였다 할 텐데 그 당시 표현으로는 군현과 소장이 필지나 함집이나 같은 말입니다. 모두 모였으니. 자,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차지, 이곳에는 유 있다. 무엇이? 숭산, 줄령, 무림, 수죽. 자, 고개를 들고 턱 바라보니 높은 산과 줄령,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있고 또 그 밑에겠죠. 무림, 수죽. 무성한 숲과 수죽이란 것은 밋밋하게 자란 대나무 숲을 가리킵니다. 길게 자란 대숲이 있고, 그러면 산과 숲만 있으면 재미없지요. 그리 바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우유, 또 우 있을요, 또 있다. 무엇이 있느냐? 청류, 격단, 맑은 물이 격단, 굽이쳐 흐르고, 영대 좌우, 빛일령 띠대, 좌우로는 허리띠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아마 빛일령자로 볼 때 물이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누가 모였어요? 여러 선비와 젊은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배경이 어때요? 산이 있고 숲이 있고 맑은 흐름이 좌우로 있습니다. 자, 이 행사의 재미있는 구체적 내용이 이제 전개됩니다. 이니 위유상곡수 열좌 기차. 끓인자입니다. 흐르는 물을 끓어서 위 만들었다. 뭘 만들었느냐? 자, 첫 번째 나오는 사자성어네요. 유상곡수. 흐를 유 술잔상, 곡수 굽어 흐르는 물이죠. 갈지자처럼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흐르는 물. 또 경주의 포석정처럼 이렇게 애둘러 흐르는 물길을 가리킵니다. 유상곡수, 즉 그 굽이쳐 흐르는 물에, 유상이란 것은 유는 동사고 상은 술잔상입니다. 아주 가볍게 기름칠을 한 종인데요. 그 술잔을 물에 띄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니 위 유상곡수란 것은 물길을 돌려서 유상곡수, 즉 포석정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다음 열좌, 기차, 열좌 나란히 앉았는데 기차 그 순서대로 기차에 따라서 쭉 앉았다는 말인데, 사실은 열좌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벌려서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수, 무, 사죽, 관현지성. 참 이게 재밌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요즘 놀면은 꼭 밴드를 부르죠. 아니면 우리가 기타 치고 하모니카 불며 노래하는데, 이 자리는 어떤가요? 비록 수, 없을 무, 없어요. 사죽, 관현지성. 사죽, 관현은 간단히 말하면은 풍악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는 실사니까 현악기고, 죽은 대죽자니까 관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설명했죠. 관현, 관악기와 현악기의 성대함은 비록 없지만, 자, 우리가 있는 게 뭐냐? 오늘 행사의 키워드입니다. 일상일령. 우리 노래도 있죠. 술 한 잔에 시 한 수요 하듯이 일상, 술 한 잔에 일령, 시 한 수를
읊는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일령하니 역족이 또한 만족스럽다. 역족이 뭐 하는데? 창서 유정, 유정 극한 자기의 감정, 정서를 창서, 유창하게 펼치는 데는 그저 그만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시일야, 천랑기청, 해풍화창. 시일야 방성대국, 장지연의 독립신문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자 시일야 방성대, 오늘이야말로 방성대국 소리를 크게 내서 통곡을 할 날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나온 시일야네요. 시일만 해도 되는데 야자가 있으면 강조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어떤가요? 천랑기청, 천랑기청 나누지 말고 천기가 보입니까? 첫째, 셋째. 천기가 낭청, 청랑 같은 말입니다. 밝고 맑다. 즉 천기가 밝고 맑다는 것은 미세먼지 좋음이란 얘기죠. 해풍화창, 게다가 은혜로운 바람, 즉 봄바람의 다른 이름이에요. 봄바람이 화창, 온화하고 부드럽게 불어오고 최고의 놀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그들의 생각의 경계를 열어봅니다. 앙관 우주지대, 앙관 우러러 바라보니 우주가 크고 부찰 품유지성, 고개를 숙으려 쭉 만물을 보니 품유란 것은 물건품, 물이류, 즉 만물입니다. 삼라만상이에요. 그 삼라만상의 무성함을 살펴보느라. 앙관은 우러러 보는 것, 부찰은 굽어본다고 할까요? 둘러본다고 할까요? 예, 고개를 들어보고 말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숙여서 보고, 즉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우주도 글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삼라만상 모두가 이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부터 삼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아름다움이 갖춰져야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놀든 좋다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양신입니다. 이때는 진으로 안 읽고 졸양 때신, 좋은 때, 굿타임. 미경, 아름다운 경치. 예. 화창한 날씨도 되겠죠. 예, 화창한 날씨. 상심, 즐거운 마음. 예,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은 글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놀 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낙사,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즐길락 일사,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놀 때 삼이, 네 가지 아름다움이 됩니다. 삼이가 뭐라고요? 양신, 미경, 상심, 낙사, 즐길락 일사. 소위 유목 빙회 조기 극시청지오, 조기 극시청지오 신가락야, 이런 내용이에요. 소위는 이러이러한 까닭이란 내용이고, 유목이란 것은 뭐예요? 이리저리 두리번 살펴 자유롭게 즉 본다는 말이죠. 놀유자 눈목자. 그 다음에 빙도 말 타고 빙빙 도는 것이 빙인데 생각을 돌린다. 즉 눈길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의 회포를 마음대로 굴리며, 이런 뜻입니다. 조기 극시청지요. 그러니 만족한다. 무엇으로? 최고로 만족스럽다. 뭐하니까? 시청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즐거움이 최고였다. 여러분, 보는 것에서 오는 복을 뭐라 그래요? 안복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로 돈복, 재물복, 식복만 얘기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보는 복, 이거 중시 여겼어요. 그리고 청복, 와,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다. 청복도 귀한 복으로 여긴 거, 이거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혹시 욕을 들었다 하면 집에 와서 반드시 귀를 씻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씻어도 되고요. 자, 볼거리 많고 들을거리 많으니 시인가락이 하라. 믿을 신이 여기서는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가락, enjoyful, 즐길 만하구나. 자, 날씨 좋고 경치 좋고 사람 좋고 그러니 그거다 봄바람까지 일고 하니 오늘 즐길 만하다. 지금 감정으로 볼 때 희노애락 중에 기쁠 희, 매우 즐거운 상태지. 그렇죠? 어떻게 즐기는지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 인지, 상여, 앙부, 일세. 부자가 나오면은 지압이 부가 아니고 화제를 돌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인지, 상여, 무릇 사람들은 상여, 서로 상 더불려, 서로 어울려. 부앙일세. 아까도 나왔지만 부는 수그리고 앙은 올려다보고 일세는 한 세상이죠. 즉 한 세상을 부왕한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뭐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할 때 한문에 혹이라고 합니다. 혹, 쉬제, 해포, 오원, 일실지내.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취재 회포, 가슴 속에 품은 회포를 취한다, 즉 받아들이고, 오원 일실지내, 즉 가슴 속에 있는 회포를 한방 안에서 일실지 내에서 오원이란 것은 터놓고 말하는 걸 가리킵니다. 마음속의 얘기를, 즉 내숭 떨지 않고 진실되게 말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면 마음이 환해지겠죠. 마음의 때가 싹 씻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혹, 인기, 소탁, 방랑, 형해지외. 어렵네요. 인기, 소탁. 어떤 이는 의탁하는 바에 따라, 즉 품은 뜻을 이제 밖으로 내놓기 위해서 방 안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방랑, 형해지외, 즉 자연의 형해지외란 것은 자기의 몸과 뼈인데 직역하면은 형해지외, 몸 바뀌니까, 즉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방랑을 하기도 한다. 여러분 답답하면 어때요? 대화로 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산책하면서 방랑, 형해지외,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산책하면서 풀기도 하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는 문사들이 모였으니까, 글하는 선비들이 모였으니까 좀 이래 아주 고상한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니 수, 취사, 만수, 서로 취사. 이건 취향. 각기의 그 취향은 만수, 만 가지로 달라. 우리 얼굴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겠죠. 또 정조부동, 고요한 것과 시끄러움도 똑같지 않아. 누구는 시끄럽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한 말 한마디 없이 다물고 있다 가기도 하죠. 당기, 흔어, 소우, 마땅히 그 소우, 때를 만나서 기쁠 때에는, 기쁠 흔자입니다. 흔어, 소우, 때를 만나 기쁠 때에는 잠득, 어기, 잠시나마, 득어기, 듣기, 얻을 득자가 여기서는 만족하다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쾌연, 자족. 쾌연이란 것은 아주 유쾌한 모습입니다. 자족, 스스로 또 만족하다가는 부지, 노지, 장지라 알지 못한다. 무엇을? 늙음이 장차 이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실컷 즐겁게 놀다가 보니까 늙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정서의 전반부는 즐거워. 그것을 선락. 나중에 걱정됩니다.
후우, 뒤후자, 근심후자, 선락 후의 글이라고 하죠. 자, 어떻게 걱정하는가 한번 볼까요? 급기, 소지, 기권, 정수, 사천, 감계, 계지의. 급기, 소지, 기권. 자기가 하는 일에 임의기 실증날 권, 권태를 할 때 권자입니다. 이미 실증을 느끼면은 정수, 사천, 자기의 감정도 그 일에 따라서 옮겨가게 됩니다. 일에 따라 옮겨가고. 감계, 감동이나 느낌도 계지의,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싫거나 뭐 또 지루하고 뭐 권태라는 게 있죠. 권태. 이 심하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하는 일도 거기에 얽매이고 일도 잘 안 되죠. 또 감정도 역시 우울증 안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표현이 안 돼요, 우울증은. 그래서 급기야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향지, 소원, 면왕지간, 부왕지간 또는 면왕지간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위, 진적, 유, 불능불이, 지, 흥회라. 향지, 소원, 여기에 향은 접대 향자입니다. 접대. 접대의 소훈, 기쁜 바, 즉 기뻤던 일도 송순 선생의 면왕정가가 있습니다만은 중국 발음이 후인 걸 볼 때 또 자전을 찾아보면은 고개 숙일 때는 부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왕지간으로 읽고자 합니다. 부왕지간은 고개를 숙였다 드는 사이, 즉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순간이란 말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자, 지난번에 이전에 기뻤던 일도 부왕지간, 잠깐 사이에 이위 진적, 이미 진적, 옛일이 되고 말아버리니. 그렇죠? 예.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순간에 옛일이 되어버립니다. 요 불능불이지 흥회라. 더더욱 유자입니다. 더더욱 감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불능불, 강한 긍정이죠. 이중부정은. 불능불, 부득이 옛일이 되어버리니까 감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이 영원하다면 문학도 예술도 낭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끝을 생각할 때 감회가 더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겁니다. 황, 수단, 수화, 종기, 어진, 고인원, 사생역대의 기불통제. 자, 수단 어려운 말이네요. 장단과 같습니다. 길 숫자 여기는. 길고 짧음이 수화, 두 번째 나오는 이 성어네요. 수단, 수화, 이 말은 장단, 수화와 같아서, 즉 길고 짧음은, 인생의 길고 짧음은 수화, 변화에 따른다. 즉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죽고 사는 건 팔자소관이다 하는 말이 바로 수단, 수화입니다. 목숨의 길고 짧은 것은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니 종기어진, 마침내 기어진,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죠. 죽음. 종기어진, 다할 진자는 목숨이 끝나는 걸 가리킵니다. 마침내 죽음에 기약한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서 고인은 옛사람들이 이러기를 생사역대의, 세상의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죽고 사는 일이다. 이걸 생각하니 기불통제,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비통하지 않은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람 석인 흥감지요 약합일계. 매번 람은 왕이지가 제방변을 붙였습니다마는 뗀 거와 똑같습니다. 보다는 뜻입니다. 도서관 열람실 하듯이 볼람자예요. 매람 볼 때마다 이 말이죠. 뭘 볼 때마다? 석인 옛사람, 앞에 고인 했으니까 이번 또 석인 했네요. 옛사람들의 흥감지요. 흥감을, 즉 감흥을 일으키는 연유, 까닭을 볼 때마다 약합일계. 일계란 것은 여합부절입니다.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죠. 마치 여합부절 같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똑같으냐? 다음 보세요. 미상불 인문 차도.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는 수거죠. 인문 못에 가는 걸 임지, 글을 대하는 건 인문. 인문 글을 대할 때마다 차도 그 속에 뭐 있느냐? 왕이지가 볼 때 탄식할 차, 슬퍼할 또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이 내용이 어찌 그리 다 똑같으냐? 나의 이 감정과. 불능 유지어회. 불능 가능하지 않다. 유지어회. 즉 마음을 달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타이르다. 마음을 달랠 수가 없구나. 옛사람 글을, 석인의 글을 읽어봐도 하나같이 오늘의 내 이 감정과 약합일계, 여합부절 똑같구나. 그러니 탄식해도 슬퍼해도 내 마음 달랠 길 없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지 일사생위 허탄 제팽상위 망작. 앞의 내용을 부연하는 건데, 여기서는 진실로, 알겠구나. 정말로 내 이제 알겠다. 뭐를? 일사생. 우리는 한 번 죽고 한 번 살지요. 만나지 않았으면 헤어질 리가 없는데, 이 강의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마쳐야 하는 아쉬움이 없는데, 반드시 우리는 그 끝이 있습니다. 한 번이에요, 그것도. 일사생위 허탄.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말이 일사생, 일이라는 것이 허탄, 참 터무니없는 말. 허탄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겠구나. 삶과 죽음이 하나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에서 뭐예요? 이상이 영생이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데, 왕이지가 볼 때는 그건 허탄한 말이다.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장자를 읽었나 봐요. 팽조, 800살을 살은 팽조가 나오니까요. 제는 똑같다. 팽상위망작. 팽조, 800살 장수한 팽조나 상은 일찍 죽을 상자예요. 일찍 죽은 사람이나 가지런하다는 말도 망작이다. 이것도 앞에 허탄과 같은 말입니다. 턱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후지, 시금, 뒷사람이 지금을 본다면은 금지, 시서. 또한 지금 옛날을 보는 것과 똑같을 진저. 비부 슬퍼라. 다시 말하면 왕이지 뒤에 사람이 오늘의 이 수계 행사에 대한 이 글을 보고 슬퍼하듯이, 후지 사람이 지금 보듯이, 또 지금 우리가 옛 사람을 봐도 역시 그것은 허탄이다. 그걸 생각하니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슬픔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 열서 시인. 그리하여 열서, 아까 나열에 앉아 있었죠. 쭉 벌려져 앉아 있었는데, 열서한 이곳저곳에 있는 시인,
모인 사람들, 당시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녹기소술, 그 지은 바를 기록하여 36편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수, 세수, 사이, 비록 세상은 다르고 사이, 세태도 변하겠지만 지금 너무나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소위, 흥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기일자, 그것은 하나로 같을 것이다. 일치할 것이다. 후지람자, 후에 이 글을 보는 사람도 역장유감어 사문이라 이 글에 대한 유감, 감회가 또한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대하고 있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남긴 게 뭐예요? 녹기소술, 기록할 녹, 극이 바소 지을술. 자기의 지은 바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녹기소술, 이거 중요합니다.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세상이 바뀌고 뭐 뒤집어져도 결국은 기록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왕이지는 같지만 난정서는 해가 갈수록 그 아름다운 글씨로 깊이 있는 철학적 내용으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글이 왜 중요하냐? 결론. 이 몸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글을 남긴다면 그 글은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예, 오늘 왕이지 난정서를 통해서 글과 문장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